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네. 오늘 연습을 너무 연습한 게 티나면 안 된다니까. 너무 많이 했네 네. 또. 너무 많이 해서 탈이 났네요. 네. 근데 자꾸 안 맞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근데 오히려 안 반응이 어때요? 맞으면 또 재밌잖아요. 귀엽죠?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주제를 열어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오. 네, 잊지 말자 CES. 사실 우리 아카데미, 명품 아카데미 시간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매주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요번 주는 제가 그냥 딱 처음부터 요걸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미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이슈를 그쵸. 분석해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관련된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도 정말 많이 맞아요. 나왔고요. 근데 이제 CES는 오히려 이게 좀 많이 묻혀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CES도 1월 달에 이제 시작되는 상당히 좀 큰 이벤트 중에 하나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자 CES. 여기 그 사진을 보시면은 2021 CES가 이제 올 디지털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올해 CES가 열리는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제 CES라고 하니까 CES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제가 이 CE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슈만 분석해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그쵸. 당연히 또 종목도 종목이 말씀을 좀 드릴 나와야죠. 테니까 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열어볼게요. 네. 자, CES랑 무엇인가? JP모건이랑 무엇인가? 네, 똑같아요. 네. 아니,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요. 투자 전략을 네. 좀 세우실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 가전 박람회다. CES라는 게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년 1월 달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게 날짜도 똑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데 네. CES도 똑같은 날짜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돼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아까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뀐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5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약간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그럴 좀 수 들지만 있죠. 오히려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관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열린 그렇기 때문에 기회네. 많은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어떤 중요하죠. 기업이 참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중에서 뭘 한번 사볼까라는 걸 또 골라낼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고요.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등등 무려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 다만 올해 현대기아차 그룹은 참가를 안 해요. 매년 참가를 하다가 네. 현대기아차가 뭐 다른 어떤 보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CES에는 참가를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해외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이제 대형 통신 기업인 버라이즌, 그다음에 이제 GM이라는 자동차 회사.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AMD라는 반도체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한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기업들 어차피 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 550개 정도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 330개 그래요? 정도 참가를 하고요. 네. 원래는 중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중국 기업들의 참여율이 무려 85%나 급감을 했어요. 왜 이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하나의 이유긴 한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기분 나빠서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호재죠.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더 왜냐하면 열리니까. 중국 기업들하고 다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관계인데 경쟁 기업들의 참여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CES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근데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네. 우리 JP모건 할 때는 네.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초청 받은 네. 기업이 좀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여긴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기조연설을 보면은 IT 산업의 올해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느냐. 네. 5G,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G는 바로 버라이즌의 CEO가 기조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5G 통신망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알려주겠죠. 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는 AMD의 또 CEO가 기조연설을 하고요. 미래차는 누가 GM의 할까? CEO가 GM.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아니 가전 박람회인데 웬 갑자기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냐 차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국제 가전 박람회에 메인 기업들이 통신 기업도 아니고요. 삼성전자, 애플도 아니에요. 자동차 기업들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자동차가 그냥 바닥에 도로에 굴러다니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대형 IT 제품이 이제 됐다는 거거든요. 맞아. 많은 자동차의 부품들이 다 전장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애플이 또 애플카를 출시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도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GM도 이제 드디어 전기차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전기차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 제가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말씀드릴 때 친환경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기대감이 이미 다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기업들은 테슬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진입하는 게 현저하게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이었던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자율주행차 시장에 이제 뛰어들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CES가 될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5G 통신 기술 기반의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네.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각 섹터별로 이슈가 될 수 있는 포인트고요. 4차 산업 융복합 기술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선보일 거다. 이건 투자의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쓰는 가전제품들도 많은 이런 융복합 기술들이 이제 탑재돼가지고 요즘에 삼성의 비스포크 얼마나 좋아요.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런 많은 이제 가전제품들이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사물인터넷 기능이 탑재되는 그야말로 이제 최첨단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도 이런 기술 변화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CES를 꼭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이런 기술들에 좀 익숙하세요? 전 약간 올드 네. 패션이거든요. 저도 저 약간 사실은 아날로그 세대라 가지고. 저도 사실 얼리 어답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아직. 것들 좀 어려워요. 다만 네. 우리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정말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강조하는 게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슈가 불거질 때 그때 따라 붙으면 늦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슈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다소 뒤처진다라고 하더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알겠습니다. 포인트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참가하는 기업들이 이제 과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느냐. 간단하게 이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사실상 이제 차기작 스마트폰을 1월 달에 이제 언팩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삼성전자는 최근에 한 3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이 CES 같은 데서 언팩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언팩을 맞아요. 통해서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려 한 달이나 앞당겨가지고 1월 14일 날 갤럭시 21을 공개를 할 거예요. 왜 이러느냐? 작년 4분기 때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출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점유율이 애플한테 상당히 많이 추월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빨리 애플을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앞당겨가지고 신제품 출시 일정을 앞당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TV를 이제 공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네. LG전자는 롤러블 폰. 또 전 이거 굉장히 정말 각광을 받고 궁금해요. 있죠. 저도요. 똘똘 말아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일단은 테스트 제품들이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 LED TV 요즘에 이것도 되게 이슈예요. 삼성전자하고 또 LG전자하고 또 한판 붙을 붙었잖아요. 거거든요. 또 이게 그동안에 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정말 많이 싸웠는데 요 미니 LED TV에서도 삼성전자, 그러니까. LG전자 또 싸우거든요. 싸우면 싸울수록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투명 OLED를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거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21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할 거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비스포크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제 밀고 있는 네. 최첨단의 고사양의 이제 가전제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것들도 이제 요번에 또 공개가 될 거고요. 네. 아마도 좀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폴드 2라든지 Z3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LG 전- 잠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절대 홍보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한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전자 화면에 이제 정확하게 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뒤에 벽면이 훤하게 투명이네. 보이잖아요. 네. 이게 그야말로 요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투명 OLED예요. 전문가님, 보이나? 네. 전문가님, 네네.
아, 근데 하필이면 그 영상에 어떤 여자분 계신데 그분 누굽니까? 네, 그 여자분은 지금 네.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이러면 저랑은 지금 상관없는 채팅방에 분이니까 혼나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아, 시간이 죄송합니다. 없어서 빨리 그래서 다시 가야겠다. PPT로 넘어가면은 네. 실제로 이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는 투명 OLED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이제 이를 팍팍 깔면서 OLED에 투자한 게 드디어 이제 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려야 될 이제다. 내용이 정말 많은데 지금 네. 이제부터 진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기업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예.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지만 요번에 GM이 참가하고 차세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붐이 일어나면서 이미 테슬라가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후발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다. 실제로 가전 박람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가 작년 연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올해는 전장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어저께 새해 첫 거래일 날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왕창 대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배터리 에코, 관련된 프로비엔, 종목부터 해가지고 뭐 뭐, 카메라 모듈부터 해가지고 중소 다 갔죠. 모조리 다 급등했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올해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번 CES에서도 다시 한번 각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을 공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MC넥스라든지 아모텍,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자화전자,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전장 사업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일단은 좀 뿌려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 LG. LG전자도 마찬가지. LG전자 향수해주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LG전자가 더 이상 이제 2등주가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만큼이나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왜 있고 이렇게 핫하지? LG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지금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LG 향수해주들도 좀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LG전자는 이번에 이제 또 자율주행 전장과 관련된 솔루션을 공개를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전자와 이제 마그나가 합작회사를 이제 설립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이제 이슈 생기면서 때문에. 정말 뜨겁게 종목들이 좀 그렇죠. 반응을 했잖아요. 이 마그나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된 업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이게 LG전자가 등에 업은 건지 아니면 마그나가 LG전자를 등에 업은 건지 아니면 요 둘이 애플을 등에 업은 건지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건지를 이제 지켜보시면 결론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MLCC와 관련되어 있는 전장용 MLCC예요. 사막 콘덴서라든지 아모텍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LG전자가 요번에 이제 미니 LED TV를 또 공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삼성전자하고 엄청나게 또 경쟁을 할 거거든요. 벌써부터 이름 때문에 좀 싸우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LED TV와 관련된 수혜주로 서울 반도체와 같은 이런 LED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되고 네. 아까 투명 OLED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이제 OLED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ICD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많은 종목을 뿌렸잖아요. 지금 네. 제가 언급드린 종목만 해도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종목을 다 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찍어드린다면 눈이 가요, 눈이 가. 가장 좀 눈이 가는 종목이 네. 뭐냐면 첫 번째는 MC넥스라는 종목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 MC넥스라는 종목을 원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 모듈도 요즘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애플이 이제 OIS를 탑재하고 네.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이 탑재되고 카메라의 기능이 그야말로 아주 고사양화되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OIS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모듈이 갤럭시 S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A 시리즈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걸 MC넥스가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매출 캐파가 가장 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MC넥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본업도 올해 아주 좋아질 거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올해는 무조건 그냥 전장을 전장, 기억하시라고 네. 그랬잖아요. MC넥스가 생산해내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많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이라든지 전장 부품들을 바로 MC넥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기아차에. 전부 다요? 네.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M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푸조라는 회사들 아시죠? 네. 그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해 있고 유럽에까지 진출을 해 있는 거예요. 전장 시장이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MC넥스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근데 일단 하겠습니다. 이왕 종목이 나왔으니까 네. 지금 매수 타이밍 차트 보니까 나쁘지 않던데 네. 어떻게 지금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네. 요 두 종목은 네. 당장 지금 매수. 당장 접근해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온 거다. 이렇게 이제 수익은 한 생각을 몇 하시면 프로 괜찮을까요? 목표 가격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에서 20% 정도. 15에서 20%. 다만 MC넥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손색이 없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업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를 좀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 다들 아실 거예요. 한때는 바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호황을 구가했었던 그랬구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LED가 어찌 보면 좀 사양화되는 그런 이제 시장 트렌드가 최근에 한 5년, 7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암흑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활로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특허된 거 아닙니까? 특허? 맞습니다. 특허도 많이 냈고요. 한 2, 3년 전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장용 LED 조명. LED 조명을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격 경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웬만한 수입차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 뭐 벤츠 뽑으시고 웬만한 수입차들 사시잖아요. 네. 그 수입차에 보면은 전부 LED 조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LED 조명에 쓰이는 LED 소재 단자를 바로 서울 반도체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서울 반도체도 전장용 부품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미니 LED TV 시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찌 보면 또 한 번 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아까는 제가 LG전자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네. 삼성전자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거무튀튀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마케팅을 정말 좋아해요.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공개를 하고 나면 짜잔 뭐 이런 거다 그런 컨셉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안 다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를 많네. 이렇게 네. 숨겨놓은 거예요. 요 디스플레이들이 바로 미니 LED TV를 이제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마도 이번 CES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이제 미니 LED TV를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주는 서울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를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이 꿀팁. 나왔습니다. C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MC넥스, 서울 서울 반도체. 반도체. 다른 거는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제 CS라는 게 뭔지 매년 1월 달에는 국제 가전 박람회라는 걸 하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4차 산업의 시대는 이미 눈앞에 왔다. 뭐 박지영 아나운서나 저나 사실상 기술에 많이 좀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4차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성장주들은 지금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대장주로 좀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S가 시작될 텐데 시작되고 나서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늦다. 마시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미리 여러분들이 시장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네. 강의였는데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꿀팁 주시고 또 꿀 종목 주셨으니까 내일 저희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